그리고 이번 토트넘전에서는 좌우 풀백이 모두 전진하는 지난 시즌의 2-3-5 구조를 가져오며 이번에는 중원에 3명의 선수를 두는 구조를 준비했지만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맨시티가 홈에서 토트넘에게 0-4 대패를 당하며 공식 경기 5연패라는 충격적인 부진에 빠집니다. 홈에서 52경기 동안 진 적이 없던 맨시티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더욱 충격적인데요. 또 5연패를 기록하는 동안 경기력 역시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프리미어리그 최초 4시즌 연속 우승을 달성한 맨시티가 이번 시즌 왜 이렇게 부진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현재 맨시티에는 가뜩이나 엷은 스쿼드 속에서 부상 및 폼이 저하된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부상 선수들이 차례로 복귀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폼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고, 중원에서는 팀의 핵심 로드리가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된 가운데 그를 대체하기 위해 애쓰던 코바치치까지 3-4주 정도 부상 아웃 당했으며, 포든과 데브라이너 역시 아직까지 지난 시즌의 폼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오스카 밥은 시즌 아웃, 도쿠도 현재 부상 중이며 부상에서 복귀한 그릴리시도 정상 컨디션은 아닌 상황으로 영입생 사비우와 본래 중앙에서 뛰는 마테우스 누네스에게 사이드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여 폼을 회복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텐데요. 진짜 문제는 현재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발롱도르 수상자이자 팀의 핵심 로드리의 부재인데요. 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 중 하나인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상대팀들은 깊게 내려서서 골문을 지킨 뒤 카운터를 공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상대로 맨시티는 상대 진영에서 볼을 점유하는 시간을 늘리며 상대가 반격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격이 끊길 시 즉각적으로 강한 역압박을 통해 빠르게 볼을 재탈취하면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동시에 상대 진영에서 자신들의 공격을 지속해 나가는 맨시티입니다. 그리고 로드리는 이러한 축구를 펼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공격 과정에서는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내다가도 공격이 끊기면 곧바로 상대의 공격을 위에서 누르며 특히 뛰어난 피지컬과 지능적인 위치 선정,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중원에서의 경합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며 상대의 역습을 사전에 끊고 볼 소유를 되찾아 유지하는,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없어선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가 시즌아웃 판정을 받은 가운데 현재 맨시티에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마땅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상황입니다. 코바치치와 귄도안이 이 자리에 차례로 나서고 있고, 두 선수 모두 높은 수준의 능력과 경험을 지녔지만 전문적인 6번 미드필더는 아닙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기술과 패싱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조율하며 이 자리에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해내지만, 볼이 끊기며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는 중원에서 특히 상대와의 경합 상황에서 밀리면서 상대를 위에서 누르는 데 실패하며 지속적으로 상대의 역습을 허용하고 수비 라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대1로 패한 지난 본머스전 두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상대의 역습을 중원에서 아무도 저지하지 못하면서 맨시티의 포백 라인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본머스가 사이드로 손쉽게 스루 패스를 투입한 뒤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득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어서 4대1로 패한 챔피언스 리그 스포르팅전 두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이번에도 코바치치가 상대에게 뚫리면서 수비 라인이 그대로 노출되고 이어지는 뒷공간 스루 패스를 득점으로 마무리 짓는 스포르팅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트넘전 세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공수전환 상황에서 클루세스키가 귄도안을 따돌린 뒤 맨시티의 중원을 우당탕탕 헤집고 들어갈 때 맨시티의 중원은 클루세스키의 전진을 제어하지 못하며 역습을 허용합니다. 그대로 밀고 들어갈 때 맨시티보다 토트넘이 더 빠른 전환 속도를 가져가고, 크로스가 조금 길었지만 솔랑키가 살린 볼을 어느새 박스까지 들어온 페드로 포로가 마무리합니다. 이렇듯 공수 전환 상황에서 중원에서의 경합을 통해 상대를 저지하지 못하며 매경기 상대의 치명적인 역습에 휘둘리고 있는 최근의 맨시티입니다. 현재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로드리의 역할을 대체할 마땅한 자원이 없는 가운데 과르디올라는 구조의 변화를 통해 해결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는 주로 한쪽 풀백을 6번 자리에 가담시키는 3-2-5 구조를 통해 전방에 5명의 공격수를 활용했으나 상대가 후방의 숫자를 더 늘리며 대응하자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한쪽 풀백이 8번 자리로 전진하는 3-1-6 구조를 통해 그동안 간헐적으로 활용하던 전방에 6명의 공격수를 두는 구조를 주된 전술로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원볼란치의 부담이 큰 구조에서 로드리의 부재 이후 코바치치 혹은 귄도안이 중원에서 상대의 역습을 끊지 못하면서 사이드백 리코 루이스가 8번이 아닌 6번으로 내려서는 등 중원에 다시 2명의 선수를 뒀지만
현재 중원에서 볼을 예쁘게 잘 다루는 선수들이 많은 반면 굳은 일을 해줄 선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트넘전에서는 좌우 풀백이 모두 전진하는 지난 시즌의 2-3-5 구조를 가져오며 이번에는 중원에 3명의 선수를 두는 구조를 준비했지만 베르나르도 실바, 귄도안, 리코루이스의 중원 조합은 피지컬적으로 열세를 지니며 경합 상황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사이드를 윙어가 아닌 풀백이 점유하며 사이드를 흔드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후반전 워커가 내려서고 사비우가 폭을 벌리며 베르나르도 실바가 한 칸 전진한 3-2-5 구조로 돌아갔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려서는 토트넘의 밀집 수비를 깨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경기 막판에는 데브라이너와 그릴리시를 투입하며 3-1-6 구조로 공격의 숫자를 늘렸지만 오히려 역습으로 후반전 2골을 더 실점하며 4-0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3-1-6으로 공격을 강화하자니 중원에서 상대의 역습을 막아내지 못하고 3-2-5로 중원을 강화하자니 내려선 상대를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맨시티의 현 상황입니다. 특히 로드리가 없는 상황에서 매경기 상대의 역습에 휘둘리며 고전하고 있는데요. 대체 자원도 존재하지 않고 전술 변화도 무용지물로 현재까지는 마땅한 해답이 없어 보이는 맨시티의 현 상황에서 1월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과르디올라는 늘 그랬듯 또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